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윤택 씨 연출가죠. 어제 추가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성추행이 처음 보도되고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극단 수뇌부들끼리 대책회의를 좀 열었다고요? 예, 그야말로 뭐 이 사태는 일파만파, 뭐 10만파, 100만파고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윤택 씨 회견을 사람들이 보면서도 사실은 조금 진심 같기도 하다 하면서 실망했는데 그 뒷사정을 알고 나서 더 지금 화가 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사과하는 모습의 표정이나 손짓까지도 미리 연습하고 나왔었던 거고 예. 사과 리허설하면서 내 표정 불쌍해 보이냐 이런 걸 묻기까지 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미 그 전에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 소위 제왕의 이런 짐승짓을 뻔히 알고도 침묵의 카르텔을 갖고 있다가 예. 고은 시인의 사태가 터지니까 우리 이윤택 선생님도 이거 불안하지 않아? 미리 대책회의 미리 좀 그런 걱정하다가 사건 터지자마자 회의도 열었고 예. 그러니까 침묵과 방조하고 사안이 중대해지니까 대책회의 열고 이게 피해자를 생각한 그 여지는 거의 안 보이고 예. 이 어떻게 하면 이 극단들이 살아남나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나 이런 것들만 계속 챙겼다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 낭자합니다. 그렇군요. 네. 회의를 통해서 이 공개 사과를 결정한 이윤택 씨인데 기자회견을 마치 연극처럼 준비를 하고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오 씨의 폭로와 기자회견을 비교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보시죠. 아니다.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분들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성폭행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제보를 한 피해자들 두 명 중에 한 명은 극단에 재직할 때 2차례 이상의 낙태를 했고 사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이 저희 일단 그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입장 발표가 아마 하지만 답변하지 못하고 이런 공개적으로 사죄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 손매음새 뭐 이런 것 자체도 다 이 연출된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사실 좀 속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피해자 저는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첫날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 잘 연출된 쇼다 이렇게 네. 느꼈고 예.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국내 최고의 연출가입니다. 연출가의 직업적인 본능은 뭘까요? 대중들, 그러니까 이게 관중들이죠.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 결국은 대중 여론을 좀 이렇게 돌려보기 위해서 기자회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가 너무 많고 예. 그들의 원통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것은 역풍을 부를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가 저 자리에 와 있다가 박차고 나가서 예. 추가 네. 폭로를 터뜨리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죄를 인정하겠느냐 싶은 또 다른 피해자는 기자회견 15분 전에 그렇죠. 자신의 사연을 올리기도 예. 했습니다. 연이어서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성폭행은 아닙니다. 완강히 부인은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의 공분을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것들이 보물 터지듯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 기자회견의 말을 대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대사 그렇죠. 중에 법적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는데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형량을 확인한 뒤에 예. 안심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그렇죠. 거라고요.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 자리는 법정에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안위를 걱정해서 변호사에게 미리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어제 이제 지난번 이제 19일 기자회견에서 형사처벌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예. 이미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또 공개 사과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관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폭로된 사건들은 공소시효 다 벗어난 것들입니다. 예. 그러나 18년 관행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현재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 것도 폭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 전에 미리 형량을 확인한 것 아닌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극단 대표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잠시 보시죠.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변호사나 성폭행 관련 또는 성추행 관련해서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변호사한테 네네. 상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예, 예.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코치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그건 뭐 변호사 특정법을 아니어도 의지하겠다는 선생님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상의했다는 얘기죠? 이 선생님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해 주시면서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막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예, 접촉했었죠. 예. 네. 네, 알아봤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전화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또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윤택 씨의 기자회견 리허설을 하면서 표정까지 이렇게 봐줬던 도움을 준 사람인데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게 이윤택이라는 그 연극계에서의 제왕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의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이 연극계 관점에서 본다면 김소희 대표는 지금 공모자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네. 연희단 거리패, 지금 저 기자회견에서 극단 해체를 선언했지만 사실은 저 해체까지도 이윤택 씨와 사전에 또 모의된 거 아닌가 하는 정황이에요. 아까 변호사 뭐 모르겠습니다. 각자 움직였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닌 것으로 지금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고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는 홍선주라는 연극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언론사 매체와 좀 블라인드 인터뷰를 하면서 예. 김소희 대표가 자신을 안마방에 집어넣는데 머뭇거리자 쟁반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이기적이다. 너 하나 희생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자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은폐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김소희 대표도 아마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네.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 조직도 예. 탄패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공연계 성추행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예술대학, 예술학과 이 교내 성추행도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배우 조민기 씨 처음에는 뭐 루머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했다가 입장을 바꿨네요. 네, 처음에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 조민기 씨가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한 루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적 조치까지 강경하게 대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기자들에게는 왜 이 허위 보도를 이렇게 기사를 많이 쓰냐라고 하면서까지 압박을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게 추가 폭로가 사실은 이제 송하늘 씨라고 하는 신인 배우한테만 이제 나온 게 아니라요. 예. 청주대학교 게시판에까지 여러 가지 글들이 나왔었는데 이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입학하면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선배님들이 조민기 교수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나왔는데 네. 조민기 교수가 아예 오피스텔,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거기에 학생들을 여학생만 따로 한 명씩 불러서 거기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 예.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고요. 네. 또 특히나 이 피해 여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된 이유 자체를 또 설명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이미 피해자 5명이 모여가지고 네. 우리는 피해를 받았지만 예. 우리 후배들은 이런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 우리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폭로를 하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용기 있게 냈다는 겁니다. 그때 학교와 피해 학생들이 결정한 것은 외부로 알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민기 교수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피해 학생들의 면직도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해 학생들의 요청이었는데 근데 그 학교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민기 교수는 지금까지도 현재 본인의 어떤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문학이나 뭐 공연계 거물들 또 네. 유명 뭐 탤런트 역시 마찬가지고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에 국민들이 사실은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제목이 추한손 더 추한 침묵입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성함만 들어도 그 전까지는 우리 사회 문학의 거장이자 어마어마한 원로로 분들이죠. 추앙받고 존경받던 분들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거목이자 노장 그 우리 사회의 원로였던 분들이 이제 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춤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침묵이 보기엔 더 추하다 이제 이런 본격적인 비판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오리발 해명 그리고 마치 할리우드 액션 같은 그런 반발 때문에 더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인데 예. 그게 싫으니까 아마 침묵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인사들의 침묵이 또 다른 분노나 또 다른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이제는 생각하고
상당히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매듭짓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사, 그런 이 본인의 이 고백 이런 게 나와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사회 미투 운동 어디까지 번질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까지 한 이영학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사회로부터 뭐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범행 자체가 지극히 아주 죄질이 나빴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이영학이 보였던 행동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증스럽다. 이런 판단을 재판부로부터도 또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화 가능성도 없고 심지어 나와서 보복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이영학에게는 사형 이외에 다른 무슨 벌을 줄 게 없다라는 판단을 1심 재판부가 내렸습니다. 이영학은 그동안 사실 좀 그 범행을 좀 진심으로 뉘우친다기보다는 좀 가식적이고 연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어제는 또 안경을 쓰고 나타났는데 법정 내의 모습 어제는 어땠습니까? 자, 짧은 머리에 뿔테 안경 쓰고 나와서 상당히 좀 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판결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모두가 이건 다 악어의 눈물이다 그랬고요. 오히려 대비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이 피해자의 심경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 않느냐. 또 이 유가족의 심경, 그 아버지가 사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을 하면서 판사가 7초 동안 판결문 낭송을 멈추고 눈물을 보였거든요. 판사의 눈물과 이영학의 눈물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곳에 진심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뭐 국선 변호인이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심신미약이란 단어를 또 끄집어냈네요. 네, 국선 변호인으로서도 아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영학 씨가 아마 이것을 원하지 않아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면은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범행 사실과 관련해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심신미약을 다투면서 아마 양형을 다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영학이 정신지체 3급이 있다. 그리고 뭐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를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범행 자체를 보게 되면 자신의 딸까지 범행에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그 범행 자체가 너무나 개혁적이었고 정말 반인륜적이었다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심신미약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형이 뭐 1심에서 선고가 됐지만 사실 대법원까지 판정이 나더라도 이게 사형이 진짜 집행될지 그 여부의 회의를 느끼는 20년 많을 것 넘게 같아요.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제인권 앰네스티에서요. 사형 집행이 10년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우리는 지금 21년째 사형 없어요. 마지막 사형이 97년이었습니다. 벌써 지난 세기였죠. 그 사이에 지금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무기수처럼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이영학이 62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강한 어떤 임팩트가 있는 무기징역의 다름 아닌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